안녕하세요. 기상론으로 보는 진월부터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에 있는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주 이 명조 요걸 가지고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오늘은 예시 명조를 제가 3개를 택했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형태의 사주들입니다. 일단 진월무토, 3월무토 사령이라. 그래서 3월은 진월이니까 무토가 사령을 합니다. 뭐 사령한다, 당권한다, 월령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무토가 계절을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진월은. 그래서 이 진토는 기초학습입니다만 지장간에 을목과 계수와 무토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즉 목이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진토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진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진토는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단, 충이나 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되고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재물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견 병갑계자. 3월, 진월은 무토가 사령을 했는데 병화나 간목, 개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위 차천이라 어리석거나 아니면 천하다, 아둔하고 천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묘월이나 인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갑계투자, 간목과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과갑한다. 과갑, 장원급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월은 토월이기 때문에 토월은 무조건 소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토로서 간목을 용하기 때문에 간목이 투관되어 있게 되면 사주가 일단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가 간목을 생을 해주게 되면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개수는 하늘에서 내는 비기 때문에 그 고저, 부기, 빈천의 고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과가 병계 투자, 병화와 개수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생원이면 뭐 가난한 선비 정도 할 수 있다. 조그만 뭐 급제를 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갑계 구장자, 간목과 개수가 장간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간이란 것은 뭐 지장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간목과 개수가 이제 지지에 있다. 또는 장간에 있게 되면 지가운부 단지 조그만 부를 할 수가 있다. 유계이도 개수가 있게 되면 이도라고 그러죠. 이도 뭐 학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이름을 드날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병다무게, 만약에 병화가 많은데 개수가 없을 경우에는 한전무수라. 똑같은 얘기죠. 묘월하고 한전무수. 밭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밭에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불능종료라 해서 능히 모종을 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종을 키워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화는 많은데 개수가 없는 경우. 이 사주가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계절은 가을입니다. 나중에 신월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곡이몰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게 되면 구곡이라는 것은 지난해 걷어들인 곡식을 얘기합니다. 옛날 부자거든요. 옛 부자이기 때문에 몰한다, 이제 썩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곡미등, 뭐 구곡, 오래된 모종은 몰하게 되고 새로운 곡식은 미등은 뭐 자라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 선부, 후빈지주라 해서 차 이어가게 되면 선부, 처음에는 조금 부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빈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다. 후빈지조, 조라는 것은 이제 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조라고 얘기하는데 사주를 명조, 건조, 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자가 사주의 그 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화다, 유임투자, 화는 많은데 임수가 투관되어 있을 경우 선빈후부, 결국에는 부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임수가 투관되어 있을 경우 무토에 화가 많은데 나중에 부해줄 수 있다. 개투, 선천후영이라. 개수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병화가 많은데 개수가 이제 투관되어 있는 경우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선천후영이라. 처음에는 조금 천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임장, 불과 식족이네요. 임장,
불가식족. 임수가 장간에 있게 되면 불가식족이라 는 것은 뭐 이제 먹는 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밥 3끼나 먹을 수 있는 정도다. 임수가 장간에 있게 되면. 개장 불가명전이라 이제 개수가 장간에 있게 되면 역시 이름을 겨우 전할 정도다. 이름 석자 알릴 정도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많고 수가 개수를 쓰냐 임수를 쓰냐. 그래서 임수가 조금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화가 많게 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물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임수는 큰 물입니다. 강화와 같은 큰 물을 얘기하고 그래서 땅에 있는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라. 이게 비가 내려서 많은 물이 쌓이게 되면 그게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작은 물. 그 정도의 의미인데 개수는 작은 물이니까 이제 부기가 조금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임장 불가식족이요 개장 불가명전이라 즉 차역 수운미 역시 뭐 이러한 것도 역시 모름지기 운미 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수나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운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별 쓸모가 없다. 혹 지성하고 이제 지지가 만약에 화국을 이뤘을 경우에는 득계투자 개수가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경우 북이 천연이라 북이는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지지에 화가 있는데 천간에서 개수가 떴다.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이게 뭐냐면 인공적인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게 부귀천연. 그냥 하늘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어떤 부귀를 준다는 거죠. 하늘의 연구에 의해서. 임투 부귀신고라. 임수가 투간되게 되면 부귀가 신고하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지지의 화국이든 또는 뭐 천간에 병화가 많고 한점 무수일 경우 땅이 바짝 마른 땅일 경우 임투 부귀신고 임수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어렵다. 신고라는 것은 고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우 진짜지만 고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스러운데 하야 이거는 왜 그런가? 여기 나옵니다. 개내 천상감노라. 이 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감상이네요. 감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달콤한 이게 개내 천상감노 님으로 읽어야겠네요. 수풀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설성자가 아니죠. 수풀림. 그래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감노 단 이슬이다. 단물이라는 거예요. 아주 만물을 촉촉히 적셔주는 이 개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개수일간 할 때 제가 이제 개수일간 할 때 이 개수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제 탤런트 이병헌 씨도 개수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데 보면 이름이 이제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메디슨 번강너 그 다음에 우리 유현진 선수도 개수일간이고 그 다음에 크레이튼 커쇼도 개수 그리고 또 몇 명도 제가 개수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개인의 천상감님이라고 합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그냥 내리는 비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성공을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언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감님이다. 개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적인 비라는 거예요. 임내 강하 파랑이라. 임수라는 것은 뭐냐면 강과 호수가 물결 치는 겁니다. 물결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도 이런 거를 상리학으로 바다에 응용하게 다 이게 바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물결이 막 치죠. 그래서 소위 유로일지주 숫자네. 유로일지수 소위 유로일 지수라고 합니다. 임수는 강화가 파도나 이런 걸 막 세차게 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걸 기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계곡에 있는 계곡물 또는 지하수
강에 있는 물, 전부 이거 사람이 길어와야 돼요. 물을 길어다 밭에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이 통변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찌됐든 간에 임수나 개수는 화가 많을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목구, 치지가 이제 목이 많은 경우에 우갑을 출과 이런데 갑을이 또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게 전형적인 관살 혼잡이죠. 뭐 여명에서는 관살 혼잡이 되고 종살이 되는 거고 격으로는 차명 관살 회당이라 해서 이와 같은 명은 바로 관살이 무리를 지어 있는 회당,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관살이 무리 지어 있는 하나의 정당, 당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살, 무거류지, 관살이 이렇게 많은데 무거류, 이게 거류지라는 것은 목이 많을 경우에 금이 나타나서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합살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거류지살, 이게 그 사주작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류지명, 뭐 거류지살, 거류지인, 거류지피, 거류지배 막 나오는데 전부 합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니면 합살이란 것은 을목은 경금이 합을 시켜버리고 갑목은 기토가 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합살을 시키든가 아니면 신금이 떠서 극제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런 을이 좋은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살의 그런 합거가 없게 되면 득일경투 이럴 경우에 하나의 경금이 투관돼서 소재 관살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역주북이라 이럴 경우에 한해서 부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가불이라는 목이 많게 되면 반드시 반대되는 오행인 금이 있어야 이게 관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위인이 좀 답답한 구석이 없어요. 목만 많게 되면 이게 욕심꾸러기죠. 욕심만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있어야만이 목에 시작되는 생기를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음양 균형이 맞추면서 일도 적당히 시작했다가도 또 마무리 지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정지의 미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실제의 사주 통변에서 아주 재밌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소재관살 역조북이라 무경례 천박진이라 경금이 없다. 근데 무토일간에 가불이 많다. 그러면 천박진 사람이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 이런 얘기를 상담 온 사람한테 얘기를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사람이 뭐랄까요 방방 뜬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사주를 통변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여자분 사주셨는데 결혼이 안 돼요. 그 사주가. 그래서 결혼이 상당히 약한 사주인데 이렇게 목이 많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용, 화설, 목기 이럴 경우에는 마땅히 화를 써서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명이란 것은 이걸 얘기하는데 정민년, 계묘월, 무인일, 을묘일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개정투관, 개수와 정화가 투관돼 있죠. 연에 가서 가히, 무게, 화이 우리가 이제 합합격을 얘기할 때 격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될 수 있는 조건 합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지지에 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천간에 화가 있으면 합화가 바로 된다. 뭐 지지에 이걸 화죠. 지지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실제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고려하면 안 돼요. 뭐 무게가 합화해서 회두생을 했다. 화생토로 무토를 다시 살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토에 개수라는 물이 지금 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 간목, 안분.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뭐한데 간목이 암이라는 것은 지장간인데 인중에 간목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사주를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사주의 이 구절에 의하면 인중에 간목이 탔다. 근데 이게 과연 탔느냐 이거죠. 전 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개수의 합이 없고 정화가 이쪽에 가 있다. 천간에 을목이 떴다. 그러면 이 분이라는 말이 맞아요. 여기 있군요. 여기. 이 분이 탄다, 분소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맞지만 실제로 예, 이사주에서는 타는 게 아니고 그냥 합으로 있는 겁니다. 예, 무토와 개수가 지금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국에서는 불미하죠. 근데 이사주가 왜 좋냐면 원국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을목이 있으면 이거 키워야 돼요. 산은. 근데 안 키우고 개수 합이 돼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사주를 원국에서는 나쁘다라고 딱 보지만 흉하다. 근데 대운이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 남자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였다 그러면 갑을병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큰 운이 없습니다. 여자였다면 남자기 때문에 대운이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합이 풀어질 때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급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0, 30대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운은 20, 30대입니다. 이거 무조건 10대, 15 정도에서 20, 20살 이 사이,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거든요. 이때 대운이 잘 들어와야 운이 살아나 버려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가히, 무게, 무게, 합화해서 화가 됐다. 그냥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간목, 안봉, 간목이 지지해서 탄다. 근데 반득, 무가, 타마라 해서 이럴 경우에 도리어 묵과의 이 탐화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장원급제 하면 개나리 같은 꽃을 어사와에 꽂아주죠. 그래서 이게 탐화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장원급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근데 이사주의 핵심은 물론 시간에 있는 을목, 갑인시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갑인시, 을묘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을묘시라고 하니까 뭐 이럴 경우에 대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공직으로 써먹는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살아날 수 있을 때, 이 무토가 능력이 확 살아난다. 그래서 타마라는 것은 이제 큰 장원급제를 할 수 있다. 뭐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게 타마가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장원급제라고 하죠. 그래서 1등을 뭐 장원, 또 2등은 뭐 아원, 3등은 탐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3등 정도는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3등. 요게 원국에 합이 안 돼 있었다면 이 개수만 아니었다면 저는 물론 임수였다면 완전히 또 상황이 달라지죠. 해석이. 정화의 임수는 이민밖에 못 오니까요. 예, 이민월, 정민년, 이민월이었다면 장원까지 가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놈의 원국의 합 때문에 타마 3등으로 합격했다. 그 정도로 보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혹, 유비인, 이제 비겁과 인수를 얘기하는데 화토죠. 화토가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단간개투. 단간개투라는 것은 이제 뭐 오로지 뭐 이렇게 보는데요. 개수가 투간되어 있는 경우에 취개의 성규격. 이 개수를 취해서 규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토가 있는 경우에 개수가 있게 되면 규격이다. 근데 무개, 무화, 무금 이렇게 되면 뭐 개수도 없고 화도 없고 금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명이 토목자전이라고 해서 목과 토가 스스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라는 게 자연적으로 싸운다는 얘기죠. 사주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싸우는 게 뭘 싸우냐면 합충형해, 나 또는 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합충형파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전부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극의 구조도 싸우는 겁니다. 목과 토가 싸우죠. 목이 토를 치거든요. 근데 토가 강하게 되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 토다 목절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토다 목절. 이게 일간이 만약에 목이었다면 일간이 목이다. 근데 여기에 토가 많다. 토가 강하다. 이게 뭡니까? 돈 욕심 부리다 망하는 사주거든요. 목은 토를 이겨먹습니다. 근데 토가 강하면 목이 지가 져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인 해석법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좀 이제 심화반에서 한 번씩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이 상전하는 경우 복중 질병이라는 겁니다. 흉중 가슴에 질병이 있다. 그래서 우수광고 근심이 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서리고 또
속에 병이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이게 목이 토라고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질병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토니까 위장이죠. 근데 토가 강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목은 간이거든요. 신경. 간 신경이 다운이 되니까 대번에 학생이라면 이거 공부 사주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본 공부는 합니다. 근데 크게 진짜 뭐 교수나 선생님 정도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목이 죽거든요. 사주에서 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만 잘 파악을 해도 사주 통변이 가능하고 온 사람한테 마음 심금을 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용갑자라는 것은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간목이 그러면 당연히 자식이 됩니다. 목자가 되고 목을 생해주는 수는 처가 됩니다. 수처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용병자, 병화를 용신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목처 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생해주는 목은 처가 되고 화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친 관계, 가족 관계를 잘 분석하게 되면 뭐 남편이 잘 되네, 자식이 현달하네, 처가 현명하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원문, 요건 아까 제가 해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토와 개수가 합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잖습니다. 되게 점잖아요. 모토 자체가 원래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잖고 속이 깊어요. 속이 깊고 그렇게 자기 속마음이나 감정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게 무토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신분도 무토신데 무인일주죠. 무인일주가 괜찮습니다. 사주가. 사람들이 다 좋아요. 무인일주 자체가. 그거는 인중에는 이 인목이라고는 하는 호랑이 글자 속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그리고 태양이 딱 떠 있는 성국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높은 산이 있죠.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그래서 이 사주도 그리 너무 나쁜 사주는 아니다. 근데 원국이 합의되어 있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토 사주를 한번 공통보감에 있는 걸 뽑아봤는데요. 요 사주도 참 사주가 좋죠.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사주가 좋냐면 진월의 무토거든요. 그래서 진월은 소토해야 됩니다. 소토. 그래서 목을 봐야 되는데 목이 천간에 잘 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사주가 좋은 거고 이걸 해치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글자 이런 사주들. 그래서 과거급제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장원 정도 했겠죠 이런 사주들은. 사주 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만약에 출산태기로 왔을 경우 날만 알았다. 근데 기미, 무진, 무인이다. 근데 이제 갑인시가 아니고 뭐 을묘시를 잡아준다? 을묘도 나쁘진 아니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격이. 그리고 뭐 병진시는 문제 없고요. 당연히. 정묘시를 잡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주들은. 정묘시 절대 잡아주면 안 돼요. 아주 사주의 그릇을 그냥 팍 떨어뜨리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산태기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아주 시가 좋다. 사주가. 그리고 신강사주죠. 토가 많으니까. 신강사주에 관이 딱 힘을 받고 있는 사주고 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천간에. 그래서 사주가 아주 좋고 거기에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금이 대운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뭐 초년부터 대발하는 사주죠. 학생이라면 서울대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이제 이게 청나라 때인가요? 청나라 강희제 그 황제 사주인데 제가 옛날에도 이 사주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왜 좋은 사주인가를 제가 수년을 연구했습니다. 수년을. 수년이라면 좀 과한데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사주거든요. 근데 사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 사주가. 왜 기가 막힐까요? 이 사주가. 일단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은 무조건 소토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 사주는 시에 가서 있어요. 간목이. 근데 이 사주는 연에 가서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이 왜 연에 간목이 있을 경우와 시에 있을 경우는 요 사람은 조상덕이 좋은 겁니다. 조상 선조들 이게 중국의 강희제 사주인데
이 청나라 이게 4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나라 4대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대, 2대, 3대가 있겠죠. 그 누르하치가 아마 청나라를 세웠나요? 기억이 그런데, 아, 이게 그냥 연애가 있기 때문에 조상짤이거든요. 그래서, 야, 조상짤이 용신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가 뒤에 보게 되면, 원래 신금은 이게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신금은 이 신진이 합을 이루게 되면, 물론 이제 진월이기 때문에 좋지만, 신 속에는 경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게 신중에 신중경금 이거를 반드시 다스리는 글자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요 사주는 대운도 그렇고 원국도 그렇고 뭐 정말 최고의 사주입니다. 이거는 최고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사주, 사주학적으로 8자 중에. 그래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아마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사주 공부할 때 많은 통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희제 사주 이게 진월에 또 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경제부 장관을 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경제 부흥을 일으킵니다. 생명 목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목이 나라로 치면 이게 국가 경제가 됩니다. 간목은. 이게 국가 경제예요. 이 목이 잘 살아있는 사주가 무조건 부자 사주입니다. 단, 토일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병화일간이라든지. 정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간목이나 을목인간 또 마찬가지고 그 자체가 일간이 목이니까요. 사주가 너무 좋은 사주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진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월로 이동을 해서 또 무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